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 취득 시, 보유 시, 매도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은 다른 부동산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이 되느냐 또는 포함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등이 중과가 되기도 하고 중과가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파텔은 실제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오피스텔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입니다. 첫째, 오피스텔 취득 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주택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매수 시 해당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취득세율이 4.6%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득세율은 4.6%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취득세율이 4.6%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취득 후부터 사용 전까지는 그 용도가 주거용이 될지 업무용이 될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주택 취득 시 이미 보유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하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피스텔을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앞의 경우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든 상관없이 주택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주택수에도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오피스텔은 취득 후부터 사용 전까지는 그 용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다른 주택 취득 시에 이미 보유 중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란 민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란 지자체,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울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인 오피스텔은 역시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취득세 등이 중과가 될 수 있음에 아주 유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접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는 구분하여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건축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일반적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도 현황 과세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에 한하여 주택으로 과세를 합니다. 지자체, 시, 군, 구청에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분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쓰는 증명 자료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취약 여부, 수도, 전기, 가스, 사용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볼 것이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시, 군, 구청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 시에는 다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으로 인해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납세자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 군, 구청에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란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지자체, 시, 군,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인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입증자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진 말소도 있고 자동 말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소된 이후에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다시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록 말소된 이후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지자체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역시 이런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외를 하는 사유는 별장은 고율의 단일과세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과세 4%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을 때만이 주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종부세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 시, 군, 구청에서 오피스텔 재산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봐서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는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현실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현황과세,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현황과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역시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세무서에서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주택 임대 소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세무서의 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면세를 받는다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는 얘기지 소득세가 면세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특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민특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하는 것은 현황과세,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과 업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용이 아니고 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거 용도의 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과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 주택수에 들어갈까요?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과는 다르게 반영이 됩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 판정 시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의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시청을 하셔서 자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매 시에, 임대 시에 모두 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 학습이 필요합니다. 꼭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도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오피스텔의 취득 시, 보유 시, 매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